네, 해석학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함수 f r에서 r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함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fx가 유리수면은 유리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x가 n분의 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하 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 분수 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실수에서 실수로 가니까 m이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n도 그렇고요. n은 자연수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때 fx는 n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x가 무리수일 때는 0,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무리수면 그러면 fx가 0, 예, 이렇게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연속점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함수는 톰의 함수라고 해서요. 톰의 함수라고 해서 이 무리수에서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에서 연속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방법이 좀 복잡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이제 지금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분 가능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이 가능한 점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과 함께 또 간단한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불연속인 점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x가 일단 무리수일 때는 이게 연속이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A가 무리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로, 그쵸? 우리가 이제 클레임이 X가 A로 갈 때, 이때 이제 요 fx가 fa, 즉 0이다 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쵸? 왜냐면 a가 무리수일 때 fa가 0이니까 요 때는 자,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보다 이제 함수값이 더 작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bn이라는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요. bn은 이게 이제 이런 유리수들의 모임이에요. bn, 라지 n이라고 할까요? bn. 네. n분의 m, 요렇게 생긴 무리수들의 모임, 유리수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m은 정수고요. 그리고 이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인데 이 n이 n과 같거나 작은 이런 자연수들을 다 모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런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각각의 고정된 n에 대해서 n을 이제 자연수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a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를 생각을 합니다.
n분의 k-1보다 a가 크고요. 그리고 n분의 k보다는 a가 작은 이렇게 되는 정수 k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죠. k가 존재. 그래서 a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하고 a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중에서 작은 값을 우리가 dk라고 해보겠어요. 그래서 dk는 n분의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라고, 그 다음에 n분의 k 마이너스 a하고 이 둘 중에서 이제 작은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1부터 이제 dn까지 숫자 중에서 이제 a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있겠죠. 이건 일단 양수고요. 왜냐면 a가 무리수니까. d1부터 dk까지 숫자 중에서 이제 d1부터 dn까지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d를 그래서 이제 d1부터 dn까지 요거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입실론을 이야기를 안 했죠. 그렇죠? 입실론을 우리가 나중에 쓸 거예요. 델타를 d보다 더 작은 양수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fx가 일단 0 이상이죠. 0 이상인데 이게 뭐보다 작아지냐면 얘가 이제 무리수면 그냥 0이죠. 그쵸? 근데 이게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유리수라고 했을 때 L분의 T 이런 무리수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요때 이제 함수값이 L이라고 해요. L분의 1. L분의 1인데 이때 이 L은 절대로 n보다 작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n보다 작은 수가 될 수가 없죠. n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보다 작아지냐면 n분의 1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n분의 1을 입실론보다 더 작게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이 함수값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은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분의 1을, 그러니까 n을 요거보다 더 크게 선택을 합니다. 입실론분의 1보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fx가 이것이 n분의 1보다도 무조건 작아지죠. n분의 1보다 작아지고 요게 이제 입실론보다도 작죠. 그쵸? 예,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수렴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아니죠. 이제 유리수일 때는 불연속이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이 아니다는 것을 보이는 거는 수열을 잘 잡으면 돼요. 왜냐면은 연속 함수라는 거의 본질적인 성질은 극한하고 함수하고가 교환한다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면은 불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가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유리수로 수렴한 수열을 잡아가지고 함수 값이
극한값하고 일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무리수 열을 잡아주면 됩니다. 유리수에서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무리수 열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유리수라고 하겠습니다. A가 유리수. 이때는 그 X는 A에서 여기 결론을 좀 써주면은 따라서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A가 유리수일 때는 X는 A에서 이제 불연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Rn을 유리수는 이제 조밀하니까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을 잡을 수 있죠. Rn을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 이런 걸 하나 잡습니다. 뭐 실제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잡자면은 A 더하기 n분의 루트 2 뭐 이런 거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Rn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Rn 이거는 매번 0이니까 그냥 0이죠. 근데 이것이 FA하고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FA는 0보다 크니까요. 예. 그래서 그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는 A에서 불연속.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가장 첫 번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 연속이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0,1에서 적분 가능함을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 부분의 해결은 원래는 이제 르베그 적분 가능성 판정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F는 0, 1에서 불연속인 점은 그거는 점들의 집합은 점 집합은 0, 1에서 유리수인 점들이죠. 근데 이거는 가산 집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르베 적분 가능 판정법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가산 집합이니까 르베 측도 0이죠. 측도 0. 그래서 이것이 가산. 그래서 측도 0인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F는 0, 1에서 적분 가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트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불연속 집합이 이 가산 집합이 6의 함수는 적분 가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 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안을 이렇게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물어보는 그 본질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정리 하나에 의해서 해결이 될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답안 작성한다고 해도 그걸 이제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채점한 사람에 따라서 출제의 의도를 벗어났을 때 점수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따져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고 뭐 그게 이제 크리티컬 합격 불합격에 이제 크리티컬 했을 때 그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 답안의 분량이나 이런 걸 보고 출제자 의도를 좀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을 좀 보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적분 값도 금방 나와요. 왜냐면은 그 측도 0인 집합에서 함수값을 변화시키더라도 적분값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측도 0인 집합에서 함수값을 변화해도 적분값은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이제 fx, dx 요거는 측도 0인 이제 유리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값을 0으로 바꾸더라도 적분값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 집합을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을 이제 적당히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가 bn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bn을 n분의 m 이런 유리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n은 자연수고 m은 정수입니다. 그런데 n은 n 이하인 수가 되겠고요. m은 0에서 n까지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수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0, 1 인터벌에서 분모가 약분했을 때 분모가 이제 이 라지 n 이하가 되는 그런 유리수들을 다 모은 거죠. 그러면은 이 집합이 나름대로 그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겠죠. 유한한 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파티션을 잡는데요. 파티션을 잡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점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P를 이것을 그 0, 1 인터벌의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게 P가 이렇게 x0, x1, x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P의 사이즈는 뭐냐면은 min 델타 xk죠. 여기서 xk는 델타 xk는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이고요. k는 당연히 이제 1에서 n. 그러니까 분할 그 간격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굉장히 작게 무언가보다 좀 작게 잡을 거예요. 작게 잡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보겠습니다. 어퍼썸이 f에 대한 어퍼썸이 이 분할 p에 대한 어퍼썸이요. 요게 이제 시그마 그쵸? k는 1에서부터 n까지 mk의
그쵸? 델타 x k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mk는 당연히 숲 f x k-1 x k고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리 많아도 EM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BN에 있는 점들이. BN에 있는 점들이 이제 요 구간 안에, 자 보세요. BN에 있는 점들이 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어요. 여기 뭐 여기에 2분의 1도 있고요. 여기 뭐 3분의 1도 있고요. 3분의 2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도 뭐 여기 있겠고 4분의 2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5분의 1이 여기 있고요. 쭉 분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파티션을 잘라서 보면은 이 각각의 점마다 파티션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잘라놓은 구간들 있잖아요. 최대 2개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죠. 대체로는 이 점마다 1개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포함한 BN에 있는 점들을 포함한 이런 구간들은 아무리 많아도 EM계를 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는 아무리 커도 EM계에 그쵸? EM의 MK는 컸을 때 1이니까 1 이하니까 그쵸? 1. 그 다음에 델타 XK는 파티션 크기 그쵸? 요걸로 이제 바운드가 되죠.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분모가 이 라지 n보다는 커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이제 라지 n보다 크니까 라지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델타 x는 길이를 다 합해도 1을 못 넘죠. 그죠?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고 이걸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지 n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라지 n을 자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을 n 플러스 1분의 1이 요게 입실론보다 작게 선택을 합니다. 되도록 n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할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자 여기 있죠. 4m분의 입실론. m이 뭐냐면 이제 bn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bn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4m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죠. 2분의 입실론, 여기도 2분의 입실론. 따라서 f dx의 0에서 1까지 f dx의 어퍼섬이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같거나 작게 되죠. 그쵸? 입실론은 임의의 양수이므로 결국 우리는 로어섬은 당연히 0 이상이고요. 어퍼섬이 0 이하니까 따라서 적분 가능하고 적분 값은 요거는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미분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일단은 유리수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요. 연속이 아니니까. 그쵸? A가 유리수면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 왜냐하면 불연속이니까. 이제 그래서 무리수일 때 생각해 보겠어요. A가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F'A는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극소니까. X는 A가 극소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A, 주어진 A에 대해서 A는 무리수니까 유리수랑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어진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K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자연수 N이라 했을 때 N에 대한 조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더 쓰겠습니다. K가 이제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A-n분의 K-1이 요게 2n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A-n분의 K 마이너스 A가 요게 이제 2n분의 1보다 작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립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분의 q를 이거를 이렇게 하죠. n분의 q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이 이것이 2n분의 1보다 작은, 이런 만족하는 그 정수 q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f n분의 q f n분의 q 마이너스 fa 나누기 n분의 q 마이너스 a, 절대값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n분의 q는 기하분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n분의 q가 n'분의 q'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하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은 n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n'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는 뭐가 되냐면은 그대로 n분의 q 마이너스 a 절대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는 크냐 하면은 이 분모가 2n분의 1보다는 작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n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은 이제 아무리 커도 n을 넘지는 못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우리 n분의 1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2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 f는 F'A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수 수열을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항상 이 평균 변화율이 절대값이 2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 값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더 크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제 기하분수인 게 확실한 그러면서도 무리수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수열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거 이제 연분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문제로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